10강 외부은하와 우주팽창 2점 테스트 풀이할 건데 좀 문제수가 많아서 1번부터 14번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외부 은하 단원에 허블의 분류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 자, 우선은 간은 보니까요, 여러분 그림에서 간은 지금 나선팔이 없는 상황이고 규칙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은 타원 은하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다가 이제 나선팔을 갖고 있는 나선 은하인데, 지금 나와 다의 차이점을 확인을 해보니까 은하핵을 지금 막대 구조가 뚫고 가냐 아니냐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상 나선 은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 막대 나선 은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라를 보니까 라는 규칙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 은하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기억을 보니까 가는 나보다 구성하는 별들의 색지수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색지수는 우리 8강 별의 물리량을 공부했을 때 배웠었어요. 색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었어요.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데, 이때 색지수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이제 표면 온도를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면 고온의 별이라고 했고요. 플러스면은 저온의 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지금 가가 타원 은하잖아요. 타원 은하는 나이가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 가가 색지수가 저온, 커야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 나와 다는 막대 모양 구조의 유무에 따라서 나뉘는 거 맞고요. 디귿은 가에서 라의 형태로 진화한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원 은하는 나이가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 라 같은 불규칙 은하는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태학적으로 그냥 모양에 따라 분류한 거고, 모양에 따라 분류하다 보니 불규칙 은하에는 어린 별들이 많네, 그 다음에 타원 은하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구나, 따라서 과거에는 타원 은하의 형태로 은하가 많이 구성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요. 따라서 진화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니까요. 똑같은 이제 허블의 분류에 관련된 문제고요. 은하 가와 나는 이제 물리량을 나타냈는데, 가와 나는 각각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하 가나 있고요. 질량과 색지수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은 색지수를 가지고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원 은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이가 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 불규칙 은하는 나이가 어린 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를 따져보면 타원 은하는 온도가 낮고요. 불규칙 은하는 온도가 높습니다. 자, 그렇게 가나의 색지수를 비교해 보니까, 자, 여러분 누가 더 커요? 색지수가? 지금 색지수가 가가 더 큰 거 알 수 있겠죠. 아, 따라서 온도를 따져보면 가가 온도가 낮겠구나. 그러니 가가 타원 은하가 될 거고요. 나가 불규칙 은하가 될 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 기억 타원 은하는 가이다. 맞죠? 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억 니은이 있는 곳을 보니 전체 질량 중에 성간 물질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성간 물질은 여러분 뭘 떠올리면 좋냐면, 우리 별의 진화를 공부할 때 성운에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우리 주기혈성이 탄생하는 거였잖아요. 성간 물질은요,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성간 물질은 보통 먼지, 그 다음에 가스, 이런 애들인데, 얘가 어디를 구성하고 있냐면 성운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간 물질은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별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간 물질을 수축을 해서 별을 탄생시키는 거다 보니 이 별의 탄생을 빗대어서 봤을 때, 아, 나에서 성간 물질의 양이 많아야겠죠. 젊은 별들이니까.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보다 크다는 틀렸습니다. 마지막 디귿, 가는 나보다 새로운 별의 탄생이 일어나지 않겠죠. 나이가 많은 별들이니까. 답은 1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3번은 똑같이 허블의 허블의 분류에 관련된 문제인데, 가와 나는 정상 나선과 막대 나선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요. 막대기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가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 거 보이죠? 따라서 지금 가가 막대 나선 은하 SB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정상 나선 은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억,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가는 SB, 나는 S에 해당한다. 맞죠?
볼게요. 자, 니은 성간물질의 함량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나선팔보다 중앙 팽대부에서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나선은하는 조금 특이한데요. 나선은하는 이제 이 핵이 있는 부분이, 은하 핵이 있는 부분이 지금 살짝 부풀어 있잖아요. 여기를 중앙 팽대부라고 부릅니다. 중앙 팽대부는요, 나이가 많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선팔에서 나이가 어린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간 물질, 별의 탄생은 어디서 많이 일어날 거다? 나선팔에서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나선팔에서 더 높고요. 디귿, 은하의 분류상 우리 은하는 SB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에 해당해서 동그라미 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쉽죠? 여기는. 자, 4번을 가보니까 그림은 어느 외부 은하의 구조를 나타냈는데요. A, B는 각각 나선팔과 중앙 팽대부 중 하나이다. 아까 3번 문제와 비슷합니다. 자, 그랬을 때 중앙 팽대부는요. 중앙 은하 핵이 부풀어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거기가 지금 A죠. A가 중앙 팽대부이고요. B가 나선팔입니다. 자, 그랬을 때 A가 B보다 큰 값을 가지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는 게, 나이가 많은 거를 생각해 봐야겠다. 중앙 팽대부와 나선팔의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그라미 기억,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색지수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 우선은 우린 중앙 팽대부가 큰 값을 찾아야 되는데 중앙 팽대부는 나이가 많으니 온도가 낮다고요. 그러면 색지수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더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억 맞습니다. 니은 성간물질의 함량비, 성간물질은 아까 별의 탄생, 따라서 젊은 별들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성간물질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평균 연령 높습니다. 답은 3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허블의 은하 분류는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나이가 많냐 적냐, 온도가 어떨 것이냐, 그럼 색지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활동성 은하, 특이 은하로 넘어갈 건데요. 5번 갑시다. 자, 그림은 전파 은하 M87의 가시광선 영상과 전파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을 보니 허블의 은하 분류상 불규칙 은하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요. 전파 영상이 나와져 있고요. 이미 전파 은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심, 은하핵이고요. 은하핵. 그 다음에 우리 전파 은하를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Z가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Z의 양 끝에는 전파, 엄청나게 강한 전파가 나오고 있는 로브가 있다라고 개념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요.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요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보이는데 허블의 은하 분류상에서는 여기를 찍어야 되지. 허블의 은하 분류상에서는 타원 은하로 보입니다. 자, 니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Z가 분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Z가 양쪽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Z가 우리 시선 방향이 나란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 우리 이게 전파 은하였잖아요. 은하핵이 있고요. Z가 빠져나오고요. 로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시선 방향에 나란하게 보게 된다면 이 모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란하게 보면 Z가 내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진처럼 보이게 될까? 아니지.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일직선상의 시선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Z만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Z만 한 점으로 보이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시선 방향과 나란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려면 Z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 방향이 수직이어야겠죠. 수직으로 바라봐야 지금 Z가 펼쳐져 있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란한 방향이 아니라 수직인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중심부에는 질량이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한다. 전파 은하는요. 굉장히 강한 영역에 정말 다른 은하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전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블랙홀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6번부터는 허블의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블의 법칙은요, 여러분 사실 두 가지 공식이 중요했어요. 먼저 스펙트럼을 보고 원래 파장, 정지 파장에 대해서 파장이 얼만큼 변화했는지, 적색 편이가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라는 공식을 사용한다면 후퇴 속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허블이요, 모든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확인해서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를 통해서 후퇴 속도를 다 알아냈어요. 후퇴 속도를 다 알아내니까 어떤 특징이 발견되는 거예요. 바로 거리에 따라 후퇴 속도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식을 내죠. V는 HD 혹은 V는 HR이라고 하는 공식을 내게 됩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기억, 거리가 먼 외부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적색 편이는 커질 것입니다. 니은, 허블 상수는 약 500km/s/메가파섹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얘는 1929년에 허블이 발표한 자료예요. 자, 이때 허블 상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허블 상수는 얘의 기울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다 라고 했는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요 공식 사용해서 허블 상수 궁금하니까 D분의 V는 H라고 해도 되겠죠. 요 공식을 이용해서 허블 상수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허블 상수를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보면 선생님은 1번으로 해볼게요. 자, D가 1메가파섹이라고 한다면 후퇴 속도는 지금 500km/s 나오죠. 아, 그러니까 500km/s/메가파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단위, 허블 상수 단위는 요렇게 나옵니다. 속도가 분자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거리가 지금 분모에 과져 있는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km/s/메가파섹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 메가파섹은요. 1메가파섹은 여러분 메가가 이거 뭐 메가, 킬로, 밀리 이건 여러분 어떤 숫자를 우리가 단어로 축약을 한 거예요. 메가는 10의 6승이에요. 100만. 그래서 얘는 10의 6승 파섹. 그러니까 100만 파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자, 디귿 허블의 상수로 결정한 허블 상수를 결정한 우주의 나이와 현재의 허블 상수를 결정한 우주 나이를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우주 나이의 공식은 허블 상수로 구할 수 있었는데 H분의 1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허블이 발표한 게 요 자료잖아요. 요 자료에서는 허블 상수가 500이었기 때문에 500분의 1 나올 거고요. 현재는 허블 상수가 68이에요. 그럼 누가 더 커요? 당연히 현재가 더 나이가 많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현재가 더 나이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도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아,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 멀어지겠구나. 허블 상수는 기울기구나.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 요것만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7번 가볼게요. 7번은 이제 충돌 은하 문제인데요. 충돌 은하는 뭐였냐면 이제 서로 가까이 있는 두 개의 은하 혹은 세 개의 은하, 여튼간 여러 은하가 가까이 있게 되면은 중력, 인력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충돌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한 50억 년 뒤에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억, 충돌하는 은하 사이에는 허블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틀려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충돌 은하 문제는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제가 그 문제 풀 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문제들은 얘들아 그 법칙이 있어서 이 법칙에다 대입하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충돌 은하는 조금 외워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여러분 이 허블의 법칙을 조금 살짝만 얘기를 하면 허블의 법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는 멀어져. 더 빨리 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 만약에 내 시선 방향. 자,
지금 앞서 있는 애가 B죠. 자, B는요, 더 멀어지고, A는 조금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팽창한다고 했기 때문에 허블의 법칙은.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뒤따라오는 애가 앞서가는 애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못 따라잡죠. 그 충돌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은 서로 다 팽창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앞서가기 때문에 사실 허블의 법칙으로는 충돌 은하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볼게요. 충돌 이후에 은하는 나선 은하로 진화한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뭐 나선 은하든 타원 은하든 불규칙 은하는 진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디귿에서요, 성운이 충돌하는 빈도가 별이 충돌하는 빈도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이론에서요, 충돌 은하에서는 별끼리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이론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디귿만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라고 하면 기억선지가 저는 조금 인상 깊거든요. 근데 여튼간 허블의 법칙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부터 이제 우주론 나오네요. 8번부터 해봅시다. 자, 8번을 보니까 그림은 우주의 몰리량 ABC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요. 기억합시다. 정상 우주론에서 우주의 밀도는 A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정상 우주론과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차이점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선 공통점은 둘 다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이거는 공통된 의견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정상 우주론은 팽창한 만큼 새로운 물질이 생겨 이거예요. 근데 빅뱅 우주론은 새로운 물질은 생기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상 우주론은 생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밀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크기가 커지는 만큼 크기가 2배 커져. 그럼 질량도 2배 늘어나는 거야. 그 커진 면적만큼. 그러니까 질량도 커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다고 보는 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A에다가 밀도 집어넣으시면 일정한의 정상 우주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니은 갑시다.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온도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부피가 커지면 우주가 식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에다가 온도를 집어넣으면 반비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디귿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모두 우주의 부피는 C에 해당한다. 즉 팽창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피 넣어주시면 이것도 맞아요. 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9번 가볼게요. 우주의 망원경, 자, 가라로 천체를 관측하여 구한 허블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가부터 라까지, 허블부터 플랑크까지 허블 상수를 지금 결정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 허블이 아니라 우주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허블 상수를 결정하는 게 정말 최대의 난제였대요. 그게 엄청난 연구 과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 망원경을요, 개발할 때마다 허블 상수를 측정하는 것이 이 망원경들의 임무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기억, 관측값의 오차 범위는 다가 가장 크다. 여러분 지금 요 선이 오차 범위에 해당하는데 가장 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우주의 나이는 이라고 나와 있죠. 허블 상수 가지고 우주의 나이 구할 수 있었다고요. 자, 라를 보니까요. 라는 한 66에서 6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68분의 1 정도 되는 거고요. 가는 보니까 72에서 76. 그럼 가운데 거 할까? 74? 당연히 누가 커요? 네, 얘가 크죠. 따라서 라 추정값보다 가에서 많게가 아니라 적게 계산되겠죠. 자, 디귿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형광펜을 칩시다. 제가 형광펜 치라고 이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에다가 형광펜 쳐볼게요. 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자, 여기에다가 조금 필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관측이 가능한 우리 관측 가능한 천체들은요 뭐 별, 그 다음에 뭐 은하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성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최대로 관측할 수 있는 속도가 뭐냐면 광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관측이 됐네 라고 하는 건 그건 광속보다 그 광속 이하의 속도로 온 거예요. 광속과 같거나 광속보다 느린 속도를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광속보다 빠른 속도는요 우리가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발견한 최대 속도가 광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궁금한데 우리는 또 광속이 최대 속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V는 HD라고 하는 공식에서요. 우리가 여튼간 최대로 관측할 수 있는 데까지의 거리가 광속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데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 값에다 C를 넣고요. HD 해줄 때 이 D값을 추산해보면 D는 지금 H분의 C죠.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예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이고요.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우리가 최대로 볼 수 있는 우주까지를 우리 뭐라고 했냐면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꼭 정리를 해두세요.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수능 몇 달 남았어? 이제 여러분 수능이 이제 뭐 이번 달 지나면 이번 달도 아니네. 야 이제 11달밖에 안 남았네. 1년도 깨져가지고 11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나의 측정값을 이용할 때 가장 크게 계산된다. 여러분 D값이 크게 나오려면 H값이 작아야겠죠. 그랬을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플랑크이기 때문에 나의 측정값이 아니라 라의 측정값을 이용해야 가장 크게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디귿선지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분 갑시다. 자, 아까 봤던 문제랑 좀 비슷하네요. 가와 나는 어느 우주론의 시간에 따른 우주의 질량과 물리량 A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국어 잘해야 돼. 가와 나 둘 다 어느 우주론에서 본 거야. 근데 이 우주론이 정상과 빅뱅 우주론 중 하나인데 가가 빅뱅이냐 정상이냐 나가 빅뱅이냐 정상이냐 이거 각각 고르는 게 아니라 얘네를 싸잡아서 정상이냐 빅뱅이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가를 보니까 질량이 일정하네. 질량이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 안 생기는 거죠. 따라서 가와 나를 싸잡아서 빅뱅 우주론이라고 나와야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우주의 밀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밀도를 집어넣어 보면 우리 빅뱅은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 않잖아요. 부피가 커지고 있는데 새로운 물질은 생기지 않아서 밀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니 네, 맞습니다. 자, 디귿 2.7K 우주 배경 복사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빅뱅 우주론은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랑 뭐가 있었죠? H와 H2의 질량비,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아요. 답은 4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11번부터 빅뱅 우주론의 증거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아까 선생님이 증거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니까 11번 가볼게요. 가와 나는 빅뱅 이후 서로 다른 시기에 우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가를 보니까요. 수소 원자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러면 가는 지금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거구나.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려면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 뒤가 돼서 우주가 충분히 식은 다음에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나는 보니까요. 원자 핵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전자는 있는데 얘네가 묶여 있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따져보면 어느 시기가 먼저인 거야? 나 시기가 먼저고 가 시기로 온 거죠. 자, 기억 봅시다.
가가 나보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니은 우주 배경 복사는 나 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출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여러분 있잖아. 우주 배경, 그러니까 원래는 빛이 가둬져 있었던 거예요. 빛이 이렇게 나 상황처럼 원자핵과 전자 여러 개의 입자들이 막 흩어져서 막 혼재되어 있으니까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가시기가 되었을 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짐으로써 우주가 투명해졌을 때 그때서야 그 빛이 방출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기 이후에 형성된 건 맞네. 그치. 왜냐면 가시기 이후니까. 가시기부터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나시기 이후는 맞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니은 맞네요. 자, 디귿 나시기의 우주의 온도는 3000K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우주 배경 복사가 딱 나오기 시작했을 때의 온도가 3000K예요. 그리고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2.7K로 확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시기가 3000K다라는 소리죠. 우주 배경 복사 처음 나올 때가 3000K였으니까. 그러니 나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온도가 높았겠구나 알 수 있겠네요. 답은 니은 디귿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11번 문제 너무 좋은 문제이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12번 봅시다. 가와 나는 코비 망원경과 플랑크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도 우주 배경 복사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자, 코비와 플랑크 선생님 전 처음 들어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여기 문제 중에요. 코비와 플랑크가 나와 있었어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9번에 보니까 지금 허블, 스피처, WMAP, 그 다음에 플랑크 나와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코비는 없네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 플랑크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자, 여기를 봐보면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관측한 이 문제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관측한 최신 망원경은 플랑크입니다. 그러니까 플랑크가 더 세밀하게 관측이 될 거거든요. 자, 가와 라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좀 더 세밀한 것 같아요? 가가 오차 범위를 더 잘 잡아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얘는요, 나는 그러니까 픽셀이라고 해야 될까? 이 픽셀을 한번 보시면 돼요. 얘는 조금 픽셀이 두꺼운 편인데 가를 보니까 더 세밀하게, 더 픽셀이 작은 단위로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거든요. 따라서 가가 플랑크로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요 나가 코비를 가지고 확인을 한 겁니다. 조금 지엽적인 문제는 맞아요. 자, 기억. 자, 플랑크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는 가이다. 맞고요. 자, 가나 모두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되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아마 적외선 영역에서 아니다. 적외선이 아니라 쏘리.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 뭐라고 했냐면 7.3cm의 전파로 관측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아니라 전파 영역에서 관측을 해야 합니다. 전파 형태로 나오고 있으니까 전파로 확인해야 확인이 되지. 그렇죠? 자, 디귿. 가와 나의 관측 결과로 현재 우주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얘는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온도 분포가 아니라 밀도 분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튼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볼게요. 13번 갑시다. 자, 13번은 이제 급팽창 이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 반지름의 변화인데 가와 나는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점선은 보니까 여러분 우선 애초에 과거의 우주의 크기가 조금 컸던 편이고요. 나는 더 작아요. 그런데 지금 팽창한 속도를 보니까 누가 더 급격하게 팽창했어요? 나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 빅뱅 우주론, 나가 급팽창 이론입니다. 기억하는 빅뱅 우주론이다. 맞죠? 니은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나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있잖아. 빅뱅 우주론은 한계점을 갖고 있었어요. 한계점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3가지. 첫 번째 지평선 문제, 두 번째 그 다음에 평탄성 문제, 마지막 자기 홀극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지평선 문제가 뭐였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반대편에 있는 양극단에 있는 우주의 끝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고 일정한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들어올까? 이게 문제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설명했던 게 누구였냐면 급팽창 이론이 설명하면서 빅뱅 우주론을 보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니은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것, 얘는요 지금 지평선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균일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까?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누구였다?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했죠. 과거의 우주가 10의 마이너스 60승으로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초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 부피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 팽창하다 보니 그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일정하게 균일하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가와 나는 수소 질량비 3대 1로 관측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죠. 이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잖아요. 선생님 근데 급팽창 이론의 증거도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급팽창 이론이 빅뱅 우주론을 보완했죠. 그러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빅뱅 우주론 너 맞아. 근데 너가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 그거를 나 급팽창 이론이 보완해줄게 인 거잖아.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급팽창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14번입니다. 자, 14번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빅뱅 우주론의 문제들을 나와져 있는데 자, 기억, 현재 우주의 공률 0인 것 평탄성 문제이죠. 니은,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관측되는 건 지평선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다 모두 가속 팽창 우주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요 단원이 빅뱅 우주론 단원인데 빅뱅 우주론 단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조금 봐야 돼요.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맨 처음에 허블의 법칙이 나옵니다. V는 HD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 허블의 법칙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빅뱅 우주론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 학습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 허블의 법칙이 나옴으로써 빅뱅 우주론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은 여튼간 물질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튼간 우리 은하가 그냥 먼 거리에 있을수록 더 빠르게 후퇴하고 있어.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을 가지고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빅뱅 우주론이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 그걸 급팽창 이론이 보완을 하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냐면 과거 우주의 모습은 어땠을까인 거예요. 과거 우주부터 현재까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자, 근데 오케이. 과거에 한 점에서 대폭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급팽창을 했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자, 이제 과거는 다 됐고요. 이제 궁금한 건 뭐야? 우리 이제 현재 어떤 모습으로 팽창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따라서 현재 우주의 모습을 설명한 게 바로 가속 팽창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급팽창 안에 그 빅뱅 우주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속 팽창 우주는 별개예요. 설명하는 부분 자체가 달라요. 빅뱅 우주론이랑 급팽창 이론은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속 팽창 우주는 현재부터 미래까지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러니 가나다는요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에만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가속 팽창에서는 전혀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답은 3번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이 지금 어디까지 끄는 거냐면 빅뱅 우주론 단원까지를 끄는 거예요. 이 다음 단원이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즉 우주의 구성 요소를 다루는 문제인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